이번 주는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중요한 발표들이 있는데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 얘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증시도 함께 조정을 받았죠.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려면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온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그 이하로 나오면은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죠. 하지만 2차전지 산업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건데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정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이제는 요 정도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좋게 나와도 이제는 실적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2차전지 바닥권 찍고 또 반등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수요일에는 FOMC 회의 발표가 있어요, 여기. 근데 미국 시간으로 31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이 가능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이죠, 그죠? 금리나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또 좋게 반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ADP 취업자 변동 있고, 그 다음에 국내로 오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8월 1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인텔 실적 발표가 있고, 반도체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로 가면은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내도록 쭉 계속해서 중요한 실적 발표와 중요한 경제 이슈가 연달아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연달아서 나올 것인가, 기대감을 묵살시키는 엄청 안 좋은 내용들이 연달아서 나올 것인가,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내도록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찍을 영상에서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또 중요한 이슈가 뭐가 남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자, 코스피도 내려오다가 반등 시도 중에서 나오는 이슈들이다. 미증시도 역시 내려오다가 반등 시도 중에 나오는 이슈들이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반등에 힘이 얻게 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쭉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갈 때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꼈죠, 그죠? 미증시도 오랜만에 급락이 나왔었고, 나스닥이 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계속 오르던 미증시도 상승을 끝내고 급락을 가는구나, 국내 증시 상승하락 저점 이탈하고 끝내고 내려가는구나 라는 요런 공포감이 시장에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무조건 반등 시작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공포지수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죠? 19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야,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하락기, 조정기가 있으면은 이 조정기의 전반은 이미 지나갔고 이 하반기 그 어디쯤인가 지금 걸려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드렸고, 오늘 코스피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반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드리웠지만 불과 보름 전으로 돌아가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이 만연한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이때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때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갈 것 같은 기대감에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공포감에 사는 것이 맞나요? 여기 사면 비싼 거고 여기 사면 싼 거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그 어딘가로 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저점대에서 사모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더 내려간다 한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다면 저점대에서 분할 매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때는 공포감이 어마무시하다. 하지만 조정에서 무조건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락해도 전체적인 상승장이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미증시 역시 단기적으로 하락해도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영상에서 이제 하락 조정의 절반 정도를 지나가고 점점 주춤을 해가도 좋을 시기다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죠? 이때의 공포를 잘 기억해
기억해야 되고 이때의 기대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대적으로 사면 안 되는 종목 딱 하나 픽을 드렸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거,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내려갈 거 베팅하는 SQQQ,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것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 요것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더 하락할 것 같아도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언제 끝내고 갑자기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내려갈 때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150, 코덱스 레버리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뭐 QQQ를 사모하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 기간적으로 절반 정도 지나갔다면은 여기서 반등하든 요렇게 오히려 상승이 사모할 시기죠. 공포에는. 그죠? 지수 하락 베팅, 인버스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함부로 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금 국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우량주들 엄청 많이 내렸죠. 미증시 역시 우량주들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조정폭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지수 차트가 아니라 우량주 차트라면은 고점 대비 15%, 20%, 25%, 30% 내렸다면은, 물론 이런 매매를 하지 않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모가는 스윙 매매, 중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10%, 20%, 30% 조정받은 우량주들 사모가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요?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우량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보다 여기가 싸잖아요. 그럼 이때 아니면 언제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공포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포인트 찍을 만큼 찍었지만은 이전에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 전에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한 번 더 공포를 줄 수 있다. 19포인트, 20포인트, 21포인트 요 사이까지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안 가고 이대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공포를 찍어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 한 번 더 이탈하고 쭉 내려와서 저점 이탈하더라도 그 밑에 받쳐주는 저점대가 있고, 미증시 역시 여기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점대까지 내려오더라도 17,000포인트, 16,500포인트 여기 직전 고점대 돌파한 매물대가 또 받쳐주고 있고, 한 번 더 공포로 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번 주 발표가 되는 실적이라든지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 지표들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비중 조절을 빨리 하고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발표가 나왔는데 한 번 더 흔든다 그러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추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천천히 야금야금 추가 하락을 염두한 현금은 좀 놔두고 나머지를 야금야금 하다가 그때 한 번 더 내렸을 때 그때 좀 더 사도 되겠죠. 그죠? 바로 올라가든 한 번 더 내렸다 올라가든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여유를 가져야 되고, 항상 최악의 상황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두는 것이 항상 안전하다. 요것을 항상 염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쵸? 자, 정리를 하면은 한국도 미국도 바닥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자. 이번 주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자, 하지만 주중에 이런 발표들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면서 이거 너무 생각보다 안 좋은데 그러면은 언제든지 상승 스탠스를 바꾸고 이거 좀 위험하다, 매수를 다시 보류를 하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증시는 유연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증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 말들을 본인들이 하면서 100% 맞춰주기만을 바라거든요. 아니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지만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빨리 이 생물이 바뀌었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으로 바뀌었으면은 스탠스를 빨리 바꾸는 그것이 실력인 거예요. 무조건 맞추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일단 지금 바람은 이번 주 발표되는 내용들이 증시 상승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소량 줍줍을 계속해서 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략이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